안녕하세요. 국제학술지에 공인된 영양성분 데이터와 검증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몸을 살리는 올바른 음식을 소개하는 명품 인생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덥고 습해지는 한여름이 되면 아삭하고 시원한 열무김치나 열무국수 많이들 찾으시죠? 흔히 여름 열무는 삼복더위에 먹는 인삼과 같다. 열무에 인삼 속 사포닌이 가득하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니, 1,000원짜리 흔한 채소에 어떻게 그 비싼 인삼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지? 하고 의구심이 드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그 궁금증을 완벽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영양학적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몇 미리그램이 들었는지 절대적인 함량만 따지면 당연히 인삼이 훨씬 높지만 의사들과 식품 영양학자들이 한여름철 지친 췌장을 깨우고 당뇨를 잡는데 인삼보다 이 열무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데는 과학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다루었던 강낭콩이나 현미처럼 우리 몸속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높여주는 대명사가 바로 이 열무인데요. 도대체 열무 사포닌과 인삼 사포닌은 구조적으로 무엇이 다른 걸까? 왜 무심코 씻었다간 고약한 풋내와 함께 영양소가 통째로 파괴되는 걸까? 그리고 아무리 몸에 좋아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왜 심장마비를 부르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는 걸까? 오늘 열무에 대한 전반적인 영양학적 진실부터 인삼과의 정밀 비교, 그리고 영양을 200% 흡수하는 과학적인 조리 공식까지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가장 먼저 정직하게 팩트체크부터 해볼까요? 말린 인삼 100g당 사포닌 함량은 최대 5000mg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고농축 상태입니다. 반면 수분이 90% 이상인 열무는 절대적인 양으로만 보면 인삼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삼과 비교를 하는 걸까요? 바로 성분의 종류와 혈관 보호 메커니즘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삼의 사포닌은 오직 인삼 속 식물에서만 발견되는 진세노사이드로 우리 몸의 기초 대사율을 급격하게 끌어올리고 기력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 몸에 열이 많거나 혈압이 높은 소양인 체질인 분들이 인삼을 먹으면 두통이 생기고 혈압이 솟구치는 부작용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반면 열무 속 사포닌은 브로콜리나 무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천연 방어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인삼처럼 몸에 자극적인 열을 내기보다는 혈관 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탄력을 높이며 특히 장내에서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지연시키는데 아주 강력한 특화 효능을 발휘합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의 혈당 관리와 만성질환 예방에는 인삼보다 열무 사포닌이 훨씬 더 매력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압도적인 식사 볼륨과 가성비입니다. 인삼은 수만 원을 호가하는 약재라 매일 밥상에 올릴 수 없고 보통 액체 형태로 달여 마시죠. 반면 열무는 단돈 1,000원대로 한 단을 사서 김치, 국수, 비빔밥 등 하루 세끼 밥상 위에 막대한 부피로 올려 매일 맛있게 천연 사포닌을 체내에 수혈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섭취 기여도로 보면 열무가 훨씬 우수한 셈입니다. 둘째, 체질을 타지 않는 서늘한 안전함입니다. 인삼 사포닌은 고혈압 환자나 몸이 뜨거운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지만 열무 사포닌은 성질이 서늘하고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미네랄인 칼륨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덕분에 상체로 열이 뻗치는 분들도 부작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혈관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이섬유와의 대박 시너지, 즉 이중혈당 방어막입니다. 이 부분이 당뇨 환자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핵심입니다. 인삼은 주로 차로 마시기 때문에 당 흡수를 물리적으로 막지 못합니다. 하지만 열무는 사포닌 성분과 함께 질긴 식물성 식이섬유가 가득 차 있죠. 열무를 입에 넣고 꼭꼭 씹어 먹으면 사포닌이 인슐린 감수성을 깨우는 동시에
식이섬유가 장벽을 코팅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한 번 더 가로막아줍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자물쇠처럼 단단히 잠가주는 기능은 열무가 아주 탁월합니다. 열무의 효능은 사포닌에서 끝이 아닙니다. 여름철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면 우리 몸속에서는 칼륨, 칼슘, 나트륨 같은 필수 전해질 미네랄이 세포 밖으로 통째로 빠져나갑니다. 이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아무리 물을 마셔도 만성 무기력증, 현기증, 눈떨림, 근육경련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열무는 일반 배추나 물을 압도하는 고농축 칼륨과 칼슘이 들어있어 탈진한 몸에 천연 전해질을 즉각 수혈하고 체내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천연 이온 음료 역할을 수행합니다. 게다가 에어컨 바람 때문에 여름철 오히려 기관지가 건조해지고 안구 건조증으로 눈이 뻑뻑해지는 분들 많으시죠? 열무잎에 가득한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우리 몸의 호흡기 점막과 위벽, 안구 망막 세포를 촉촉하게 코팅해 주어 신체 면역 방어벽까지 단단하게 다져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열무도 특정 기저 질환을 가진 분들이 무심코 다량 섭취했다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만성 신부전증 혹은 투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열무에는 수분 대사를 돕고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 성분이 폭탄 수준으로 많기 때문에 신장이 고장난 분들은 이 과도한 칼륨을 몸 밖으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열무를 생으로 과다 섭취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세포의 전기 신호를 방해하여 사지마비나 구토를 유발하고 심할 경우 심장 부정맥이나 급성 심장마비라는 끔찍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열무를 생으로 드시는 것을 절대 금하셔야 하며 꼭 드시고 싶다면 끓는 물에 데쳐서 칼륨 성분을 물로 완전히 짜내고 과육만 소량 섭취하시는 제한적 공식을 꼭 지키셔야 안전합니다. 열무 요리를 할 때 가장 많은 분이 실패하는 원인이 바로 특유의 씁쓸하고 비린 풋내 때문입니다. 비린내를 잡겠다고 수돗물 아래에서 열무를 억세게 빡빡 문질러 씻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열무를 완전히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열무의 줄기는 세포 조직이 아주 연약합니다. 세게 비벼 씻으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풀 유기 화합물이 뿜어져 나와 고약한 풋내가 요리 전체에 퍼지고 영양소도 다 달아납니다. 큰 그릇에 찬물을 받아두고 아기 다루듯 살랑살랑 가볍게 흔들어가며 이물질만 씻어내야 아삭한 식감과 사포닌 성분이 온전히 보존됩니다. 또한 열무로 김치를 담글 때 찹쌀풀이나 보리풀을 넣으면 풀국의 탄수화물 성분이 풋내를 유발하는 성분을 흡착해 가두고 발효를 극대화해줍니다. 보관하실 때도 절대로 씻어서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흙이 묻은 상태 그대로 표면에 습기만 키친타월로 가볍게 닦아낸 뒤 신문지나 커다란 키친타월로 한 단씩 빈틈없이 감싸 지퍼백에 밀봉해주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으실 땐 반드시 뿌리가 아래로, 잎이 위로 가도록 세워서 보관하셔야 수분과 영양소 손실 없이 오래 사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밥상 위에 시원한 친구, 열무 속에 숨겨진 놀라운 영양학적 비밀과 사포닌의 진실을 과학적 근거로 싹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3가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포닌 수치적인 절대 함량은 인삼이 많지만 일상에서 매일 식이섬유와 함께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잡고 탈진한 몸에 전해질을 수혈하는 생활 속 천연 보약은 단연 열무입니다. 둘째, 칼륨 함량이 극도로 높기 때문에 만성 신부전증 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고칼륨 혈증 부작용 위험이 있어 생식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풋내를 막기 위해 살랑살랑 흔들어 세척하고 보관 시에는 씻지 말고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에 세워 보관하세요. 저렴하고 흔한 제철 식재료도 올바른 과학적 조리법을 알고 먹어야 우리 몸을 살리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과 가족분들께도 이 정확한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